안녕하세요.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공부가 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셔서 올해 꼭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61페이지. 자, 지난번에 30번까지 했고, 자, 오늘은 31번이죠. 자,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아닌 거. 자, 우리 이제 기업이 안전하게 굴러가려면 빚은 좀 적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기 자산은 좀 많아야 되고. 자, 따라서 1번 부채 비율, 안전성 비율이고. 자, 자기 자본 비율도 역시 안전성 비율. 이자 보상 비율도 마찬가지죠. 자, 이자 보상 비율은 자기가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에서 이자를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 그 배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게 된다.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자기가 벌어서 얼마나 배당을 했느냐, 그 성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는 안전성이라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죠. 얼마나 벌었느냐. 따라서 4번은 안전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아니라 배당 성향은 수익성의 비율이다. 4번이 틀렸네요. 자, 부채 구성 비율, 이것도 안전성 비율. 자, 32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의 일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 보상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벌어들여 가지고 영업이익에서 자, 이자를 얼마나 부담을 했느냐, 요거를 나눠주면 되죠. 자,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주면, 자, 영업이익은 22,000원. 자, 22,000원을 영업이익을 벌었는데, 자, 거기서 이자를 낸 돈이 4,000원. 그러면은 5.5배네. 자, 그래서 얘가 5.5배. 우리는 이자를 내고도 하여튼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1보다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벌은 돈을 전부 이자로 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 그러면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비율 분석 끝났고, 자, 이제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는 간단하게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과 그 다음에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고, 자, 투자활동으로 30만 원이 나갔고, 자, 재무활동에서 50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120이 현금이 늘어난 거죠. 자, 현금의 증감. 그런데 여기는 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초에 현금이 10이다. 그러면 이걸 더하면 요게 기말의 현금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현금 흐름표의 양식이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업의 활동이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이냐 분류하는 거, 그 분류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자, 영업활동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 아닌 모든 기업의 활동이 영업활동이 되는 거고, 자, 투자활동 그러면은 요거는 현금의 대여나 회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요게 투자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 자, 재무활동이다 라고 하면은 재무활동은 이제 어떤 거예요? 현금의 차입이나 상환. 그 다음에 이제 사채 발행이죠. 자, 사채의 발행이나 상환.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죠. 자, 주식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딴 거는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서 자, 이제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현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된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거래 판료소를 잘 생각해라. 그래서 자, 먼저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차변이 아니죠. 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자,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부채의 감소는 왼쪽. 이렇게 해주고, 자, 자본은 여기에 나타날 필요가 없죠. 재무활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 반대가 되는 거죠. 원래는 거래의 판료소로 생각하면은 비용 수익인데 그것만 반대로 비용의 발생은 오른쪽, 자, 수익의 발생은 왼쪽. 자, 이렇게 해서 가감 조정하게 되면은 얘를 찾아낼 수 있다. 자, 그거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가장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는 방법이죠. 요것만 잘 정리를 해 주시면은 이 현금 흐름표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정리가 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이 어떤 거고, 재무 활동이 어떤 거냐. 자, 여기까지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62페이지 현금 흐름표의 개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기업의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동을 나타내는 보고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는 발생 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작성되는 데 비해서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현금 주의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요.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 자,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배운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자, 요게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도 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자, 현금 흐름표에서도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에서 우리 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기억해 볼까요? 우선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통화 대용증권. 그 다음에는 요구불이익금. 자, 그 다음에는 현금성 자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구불이익금은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또는 상환기일이 자, 언제예요? 90일. 자, 3개월 이내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매매 증권을 말한다. 이게 이제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뭐가 안 들어가느냐? 당좌차월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그렸을 때 자, 여기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자, 요게 100만 원인데 여기 이제 당좌차월이 있죠? 자,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에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를 하지요. 여기 이제 20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당좌차월이잖아요. 근데 당좌차월로 보고를 안 하고 당좌차월의 성격은 단기 차입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자, 100만 원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지만
만약에 현금 흐름표의 현금성 자산, 현금 흐름표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은 요 100만 원에서 당좌 차후를 차감해야 되죠. 자, 당좌 차후를 차감한 80만 원이 현금 흐름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요것만 좀 절대로 자,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물어볼 때는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에 보고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러면은 당좌 차후를 뺀 80만 원 이렇게 보고된다라는 거. 자, 그 얘기가 자, 그 362페이지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당좌 차후를 차감한 것이 요게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이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현금 흐름표의 효익. 자, 그 세 개 좀 읽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현금 흐름표의 구조. 자, 우리 아까 이쪽에서 배운 그대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뭐가 있느냐? 자, 우리는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이 아닌 자, 기타의 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가 영업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시간이 있을 때 그 유익 거래, 유출 거래 좀 한번 좀 읽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넘어 주시고 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364페이지에 자, 먼저 투자 활동이란 자, 장기성 자산 및 자,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의 대여나 회수,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의 취득과 처분. 자, 요 놈을 우리는 투자 활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이다라고 하면은 자, 요 얘기죠. 현금의 차입이나 상환, 사채의 발행이나 상환, 자, 주식, 자본 거래, 여기에 재무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다가 완별하시고, 자, 우리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입은 일반적인 활동은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죠. 근데 이자는 돈을 빌려줘서 받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투자 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럼 이자 비용도 원칙은 영업 활동이죠. 그러나 이자 비용, 돈을 빌렸으니까 나간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재무 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배당금 수익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지만 자, 이것도 투자를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투자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 마지막 배당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는 재무 활동으로 분류하죠. 자, 재무 활동으로 돈이 나간 건데 요거는 영업 활동으로도 예외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지금 띄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65페이지에 자, 법인수로 인한 현금 흐름은 별도로 공시하고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과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본다. 그 지문도 잘 나오는 거래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법에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간접법이죠. 그리고 직접법은 각 계정에서 직접 이 현금의 유입, 유출을 찾아내는 게 직접법이죠. 근데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직접법을 더 권장하고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적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접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자, 그런데 IFRS에서는 직접법으로 하기를 권한다. 그런 정도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간접법은 요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8. 자, 1번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이나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이 아닌 그 밖의 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한다. 맞네요. 자, 현금 흐름표는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의 흐름을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죠. 오케이. 3번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수수료 관련 현금 수입. 자, 요놈은 투자 활동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이런 것은 일반적인 영업 활동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땡. 자, 4번 직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표의 작성은 간접법보다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요? 하나하나 T자 계정을 그려서 거기서 현금의 유입 유출을 따지니까 간접법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IFRS에서 권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5번 투자활동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활동, 또 제3자에 대한 대여나 회수, 자, 그리고 재무활동은 납입자본이나 차입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만 틀린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2번 주식회사 대안에 현금 흐름 내역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냥.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3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는 4만 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는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금의 증감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기초의 현금이 2만 원. 그랬더니 기말의 현금이 6만 원. 그러면 이게 원래 여기 요거 세 개가 4만 원이었다. 그러면 4만 원에다가 2만 원을 더하면 이렇게 해서 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만 원이 되려면 반대로 가면 되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요거는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빼기는 더하고 더하기는 빼고. 그러면 8만 원에서 3만 원 빼면은 5만 원. 그러면은 3만 원과 5만 원 더하면 8만 원, 4만 원 빼면 이렇게 4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죠. 자, 3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르는 현금 흐름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아니잖아요. 단기 매매 목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해야죠.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보시면 되느냐. 363페이지에 아까 제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좀 읽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5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출. 자, 왼쪽에 4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은, 자, 요거는 영업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된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옳은 설명은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자, 틀린 것 정리를 했으면은, 자, 현금 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흐름을, 현금의 흐름을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밑줄 쳐서 무시하지 마시고, 옳은 지문이다. 그러면은, 이런 게 옳구나. 이렇게 해서, 틀린 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옳은 지문도 자꾸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4번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의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1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이나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될 수 있으나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옳구나. 자, 2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판매에 따르는 현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자, 3번 일반적으로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 우리 법인세는 아무 말이 없으면, 즉 재무활동과 투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그러면은 영업활동으로 본다 그랬죠. X. 자,
4번 직접법은 당기순이익의 조정을 통하여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당기순이익의 조정을 해서 구하는 게 간접법이죠. 자, 5번 간접법은 영업을 통하여 획득한 현금에서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현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아니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이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빼고 자 수익을 여기에 더하고 여기로 빼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 요거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요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더하는 거고 자 거기에서 요렇게 얘는 마이너스를 대서 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이쪽에 오면 플러스, 이쪽에 오면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번,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기타 수익, 영업활동이죠. 자, 니은, 기기장치를 구입한다, 투자활동, 비유동자산의 취득. 자, 유상증자, 재무활동, 기기장치의 처분, 투자활동, 장기차입금의 차입, 재무활동, 자, 단기 매매 목적 유가증권을 처분하면은 얘는 영업활동이죠. 자, 따라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과 관련이 되는 항목은 기억하고 비읍하고. 자, 6번 현금 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다음 중 현금 흐름의 분류가 다른 것. 자, 1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 영업활동이죠.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수수료, 영업활동. 자,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부채 상환이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부채의 상환이니까 재무활동이 되겠죠. 자, 4번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과 관련된 현금의 유출. 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하는 게 영업이죠. 따라서 4번은 영업활동. 자,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유출. 종업원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영업활동이죠. 자, 따라서 1, 2, 4, 5는 영업활동이고 자, 3번만 재무활동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7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기초와 기말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이용하면은 요런 문제, 7번 문제가 아주 간단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발생주의. 자, 우리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금주의.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돈이 얼마나 나갔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거기 보면은 단기 포괄 손익계산서의 임대료. 그러면 포괄 손익계산서의 임대료니까 플러스죠. 임대료는 받는 거니까 플러스 700원. 자, 그 다음에는 미수임대료는 자산이잖아요. 자, 미수임대료 자산이 기초에 500원이었는데 기말에 빵이 됐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됐네요. 500원이 감소되니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다가 써라. 자, 그 다음에 선수임대료는 부채죠. 자, 부채가 600원이 200원이 됐어요. 기초에 600원이. 그러면 부채가 400원이 감소됐어요. 그럼 부채의 감소는 왼쪽이죠. 400원. 그럼 끝났네.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1200원. 근데 얘는 400원이니까 원래 여기는 800원이 있었다. 그래서 정답 8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웬만하면 다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 지금 임대료니까 수익이니까 플러스로 가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임차료였다.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래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 플러스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라는 거. 그것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은 진짜 이 현금 흐름표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바로바로 답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나오는 것만 조금 이따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나왔네. 8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초 미지급 임차료 계정 잔액은 1,500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이제 거기 보면은 자, 박스 안에 임차료가 12,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물음을 보세요. X1년도에 지급한 돈, 지급한 현금은 얼마냐? 요게 현금은 얼마냐?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임차료가 얼마가 나왔느냐? 12,000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임차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000원. 손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그렸는데 다른 수익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임차료 하나만 있었다. 그럼 지금 임차료가 12,000원이면 우리 회사는 당기 순손실이 12,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 순손실이 12,000원이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랬는데 자, X1년 초에 미지급 임차료는 부채죠? 부채가 1,500원이었는데 X1년 말에 없어져 버렸네? 그럼 부채가 1,500원이 감소됐죠? 자, 부채의 감소는 왼쪽 1,500. 그리고 X1년 만에 성급 임차료가 300원이 생겼네요. 그럼 성급 임차료는 자산인데 없던 게 생겼으니까 자산이 증가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버리면은 자, 토탈 마이너스 12,000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원래 얼마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있는 건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0에다가 300원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그러고도 마이너스 12,000원이 되려면은 여기는 원래 얼마 있었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3,800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3,800원에서 플러스 1,500 플러스 300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의 지급액은 13,800원이 지급이 된 거다. 자, 그래서 X1년도에 지급한 현금 총액 얘는 13,800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게 그러니까 수익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쉽고 요게 비용으로 나올 때 이게 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 12,00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그 두 개는 이쪽 편에서 더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얘를 더해서 얘를 빼서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편만 따로 놓고 본다면은 요 금액에서 더한 금액이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거 여러 번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13,800원이었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2,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손익계산서의 임차료와 이자 비용은 각각 똑같은 건데 두 문제잖아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뭐뭐 따로 하시느냐 이렇게 두 개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임차료와 이자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의 임차료가 15만 원. 여기에 15만 원. 자, 임차료.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자, 이자 비용은 얼마냐? 1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현금으로 지급된 집세와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 비용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죠. 그럼 먼저 성급 임차료가 X1년에 없었는데 X1년 말에 15,000원이 생겼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된 거죠? 15,000원.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 4만 원이었는데 없어졌네요. 그럼 부채의 감소 일로 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5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에서 15,000원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5만 원이냐? 그러면 마이너스 16만 5천 원에서 15,000원을 더하면 마이너스 15만 원이 나온다. 자, 얘는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려면 얘를 더해서 얘가 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4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임차료는 16만 5천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14만 원이 나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자, 10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이 800원이다. 자, X1년도 이자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이자 비용에서 출발. 자, 뭐래요? 자, 포괄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이 800원. 근데 거기에는 사찰인 발행 자금 상각이 80원 포함되어 있네요. 자, 사찰인 발행 자금 상각은 비용이죠. 자, 여기에 80원.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 자, 미지급 이자는 부채인데 92원이 132원, 그럼 40원이 늘어났어요. 자, 부채의 증가, 오른쪽. 자, 성급 이자는 40원에서 52원 됐다. 자산의 증가 12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여기 800원에서 얘는 더하니까 빼요. 그러면 680원인가요? 120원, 68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12원이 되려면은 여기는 692원이 나갔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1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원가가 주어졌네요. 그럼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자, 매출원가가 얼마 생겼대요? 40. 그러면 마이너스 40에서 자, 기초의 재고자산 2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3만 원이 됐으니까 자산은 만 원이 늘어났다. 자, 자산의 증가.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15만 원이 25만 원이 됐네요. 그럼 부채가 10만 원이 증가됐죠? 자, 10만 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0. 그럼 요거는 플러스니까 31만 원의 현금이 나간 거죠? 자, 3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31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12번. 간접법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거. 자, 요 얘기가 요 얘기라고요. 요 얘기가 요 얘기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가산하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은 차감하는 거죠. 그럼 1번 매출 채권의 감소. 그럼 여기 자산의 감소니까 더해지는 거죠. 자, 1번 맞네. 옳은 거 찾으라. 1번. 2번 사채의 상환이 자, 수익의 발생이니까 이걸로 오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X.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여기로 오죠. 그러면은 차감해야 되니까 X. 자, 매입 채무의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일로 와야죠. 4번. 증가. 근데 얘는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그랬죠? 자,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의 감소. 자, 여기죠? 자, 부채의 감소는 차감이죠? 자, 요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은, 현금 흐름표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맞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요거하고 요것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틀리신 분들 이거 다 풀고 지금 설명 듣는 거잖아요. 틀리신 분들은 요것만 좀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합니다.